아니, 정말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세상. 여러분 요즘 이 생각 정말 많이 하시죠? 자산 가격은 저렇게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 걸까요? 오늘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생각해보죠. 과연 월급만 열심히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재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 벼락거지가 지금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집 가진 사람, 주식 가진 사람들이 순식간에 벼락부자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해지는 이 기분,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먼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 원인부터 진단하고요. 그 다음엔 우리가 예전에 알던 낡은 재테크 지도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의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만들지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출을 통제하는 기술까지 더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길을 선택할지 명확한 로드맵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도대체 왜 월급만 빼고 모든 게 오르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금에 있습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돈을 막 찍어내면요, 시중에 돈이 너무 흔해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가진 현금의 가치, 그러니까 구매력이 뚝 떨어집니다. 이걸 바로 인플레이션 세금이라고 불러요. 세금 보지서 한 장 없이 우리 지갑에서 조용히 돈을 훔쳐가는 가장 교활한 세금인 셈이죠. 이런 돈 찍어내기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71년에 닉슨 쇼크라고 있었어요. 이때 달러가 금과의 연결고리를 딱 끊어버리면서 사실상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한 번,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때 또 한 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풀린 돈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공장을 짓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더 빠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곳, 그러니까 주식, 코인, 부동산 같은 투기성 자산으로만 전부 몰려간 거예요. 그러니 자산 가격이 미친 듯이 부풀어 오를 수밖에요. 자, 이런 세상에서는요, 과거에 통했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먹히질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던 낡은 재테크 지도는 과감하게 버려야 할 때가 온 겁니다. 혹시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라고 들어보셨나요? 수십 년 동안 거의 투자의 황금률이었죠. 주식이 떨어지면 안전자산인 채권이 올라서 서로 균형을 맞춰준다는 아주 이상적인 공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높은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막 올리니까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같이 떨어지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2022년에 우리 모두가 그걸 똑똑히 목격했고요. 그럼 역사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상황과 가장 비슷했던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를 한번 들여다보죠. 결과를 보세요. 금이랑 부동산은 물가 상승률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 높은 실질 수익을 줬습니다. 반면에 주식과 채권은요? 와, 수익률이 처참하게 무너졌죠. 역사가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런 시기에 내 자산을 지키려면 그냥 종이 위에 숫자로만 존재하는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그 가치가 실제하는 실물 자산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낡은 지도를 버린 지금 우리는 어떤 새로운 부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내 자산을 지키고 또 불려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현대판 금융방주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홍수 속에서 우리 자산을 지켜줄 자산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금과 부동산은 물론이고요. 공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는 디지털 금, 비트코인, 그리고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꼬박꼬박 현금을 만들어주는 우량 배당주, 바로 이 친구들이 주인공입니다. 특히 이 배당주 투자자분들께는 정말 어마어마한 희소식이 있어요.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최고 45%까지 세금을 냈거든요. 근데 이걸 특정 고배당주에 한해서 20% 단일세율로 확 낮춰준다는 겁니다. 이건 뭐 거의 국내 배당주 투자의 전성시대가 열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물론 이건 제가 이거 사세요 하는 투자 추천은 절대 아니고요.
정보 제공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정적인 배당 이력과 성장성을 봤을 때 여기 보시는 KB금융이나 삼성생명 같은 금융주들, 그리고 KTNG나 KT처럼 경기를 잘 안 타는 필수 소비재, 통신주, 또 현대글로비스나 LG 같은 우량 대기업들이 유망한 장기 투자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산을 모을 때 막연하게 많이 벌자 하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파이어족들이 쓰는 핵심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내 1년치 지출액의 25배에 해당하는 자산을 모으는 거예요. 이 돈에서 나오는 투자 수익만으로 생활하는 것, 그게 바로 경제적 자유의 핵심인 거죠. 하지만 아무리 투자를 잘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도 만약에 밑에서 돈이 줄줄 새고 있다면 아무 소용 없겠죠. 이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요. 결국 투자의 씨앗이 되는 종잣돈은 지출 통제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개인 재무제표를 관리하는 기술, 즉 지출 통제의 기술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파이어족을 위한 예상 유칙은 아주 강력하면서도 단순합니다. 바로 50, 30, 20 법칙인데요. 내가 버는 돈의 50%는 무조건 저축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30%는 주거비나 식비 같은 필수 생활비로, 나머지 20%로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거죠. 이 원칙만 지켜도 자산이 쌓이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대환대출입니다. 일단 내가 지금 받은 대출 조건이 어떤지 확인하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정말 쉽게 더 좋은 상품이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신청하고 실행하는 절차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특히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전략이에요. 에이, 금리 1%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이 좀 보세요. 3억 원을 20년 만기로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금리를 5%에서 4%로 딱 1%만 낮춰도 총 3,6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작은 돈인가요? 엄청난 차이죠. 물론 일상 속 작은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물가가 오를수록 이런 작은 절약이 모여서 나중에 큰 투자금이 되거든요. 장 보러 가기 전에 냉장고 파먹기로 재고부터 확인하고요. 모양이 좀 못생긴 동산물이나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자주 가는 마트 상품권을 할인할 때 미리 사두는 것도 아주 현명한 절약법이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이제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희생자의 길입니다.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내 자산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걸 지켜보는 삶이죠. 다른 하나는 설계자의 길입니다. 이 시스템의 허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갈 계획을 직접 세우는 삶이죠.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의 규칙은 이미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 새로운 게임에 참여할까 말까가 아닙니다. 질문은 어떻게 이길 것인가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내디딜 첫 번째 발걸음은 무엇이 될까요?